예, 이재명이 대선 득표율 까먹은 날 김어준 바지 사장 주제에 왜 그렇게 설쳐? 그러다가 사장에서 해촉될 수 있어. 그 이야기죠. 예,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좌파 전쟁이 있는데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A그룹, B그룹, 뭐 C그룹은 놔두고 A그룹, B그룹. A그룹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아주 고상하죠. 가치를 지향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DJ,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지금 정청래, 김어준 이렇게 내려오는 자기 세력입니다. 조국 세력. 조국도 포함을 해서 그 세력. 그 다음에 B그룹.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B그룹. 가치가 아니고 이익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재명, 친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양쪽이 지금 부딪히는데 이쪽에서는 A그룹에서는 B그룹의 이재명을 일종의 바지 사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 회사에 있으면은 주식은 안 가지고 있고 그냥 경영만 하기 위해서 들어온 바지 사장. 그 대주주들의 뒤에 딱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바지 사장을 날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바지 사장인 이재명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대주주가 되려고 막 이게 뭐 문재인 쪽을 쳐내고 하면서 뭐 뉴 이재명 해서 새로운 그룹을 만드니까 이것 봐라 해가지고 이 A그룹에서 B그룹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몰아내는 건 그렇지만 이재명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는 B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하고 일단 당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당권을 가져가서 이 B그룹을 식물 정권으로 만들어 버리고 여기서 좌파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 경쟁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그 상황에서 일단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계속 빠지죠. 데드 크로스도 일어나고 하는데 항상 이재명 지지율 좋게 나오는 데가 갤럽입니다. 갤럽이 매주 금요일 날 오늘 발표를 했는데 갤럽은 ARS 조사가 아니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항상 좌파에 유리하게 나오죠. 직접 전화로 응답을 하니까는 전화 응답을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니까 지금 이재명 막 슬슬 퍼렇게 해가지고 막 저렇게 하는데 이재명 지지 안 해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그래서 기계하고 대화할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누르면 되는데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항상 높게 나왔는데 68%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왔죠. 갤럽에서. 그런데 오늘 발표한 게 51%입니다. 물론 51%도 다른 ARS 조사 벌써 40% 중반까지 막 떨어진 거 비해서는 많지만은 일단 추세를 보시면 되죠. 추세. 지금 이게 51%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 사이에 쭉 보니까는 13%포인트가 빠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발표된 거는 이 최저치, 이재명 취임 이후에 최저치가 나왔고 51% 지지율은 부정평가는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41%. 자, 그리고 이게 6.3 지방선거 전까지 67%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이 확 떨어져서 51%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을 분석해 보면 20대에서는 이미 이재명 지지율이 갤럽 조사인데도 갤럽 항상 좋게 나오는데 갤럽 조사인데도 20대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48%. 여기는 데드 크로스가 확 일어났죠, 완전히. 지역별로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32%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57. 여기도 데드 크로스. 그리고 무당청이 대거 이탈을 해서 무당청 지지율이 33%에 불과하다. 이재명 지지율.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지 안 하고 민주당도 지지 안 하고 조국당도 지지 안 하는 이런 쪽에서 지지율 33% 나왔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 중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지지율이 86%를 기록했습니다. 86%. 이 말은 뭐냐면은 김어준이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재명 지지율 빠지는 게 진보 유권자 그러니까 좌파 그룹 안에서 빠지는 거다. 왜? 문재인 쪽을 공격을 하니까 자기들을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좌파 안에서 빠져서 이재명 지지율이 이 모양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갤럽 조사는
상관없죠. 그거하고는. 민주당 지지자의 이재명 지지율은 여전히 86%입니다. 90%에 가깝죠. 별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는 김어준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영 안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 A그룹을 B그룹이 무시하고 하니까는 감히 바지사장 주제에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뭐 신 이재명, 유 이재명 하니까는 이쪽이 빠지는 거야. 김어준은 그런 이야기 했죠. 코어 지지층이 빠진다. 그런데 이 갤럽 조사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대로입니다. 86%나 이재명 지지하니까 결국은 중도층에서 확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무당층의 이재명 지지율이 33%니까 바로 선관위 사태, 이재명 공소 취소, 부동산 대란, 물가 폭등 이런 것이 지지율을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그 부정평가 41%인데 이게 이재명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40%대를 넘긴 겁니다. 다른 데는 50%가 넘죠. 근데 어쨌든 좌파에 유리하게 나오는 갤럽 조사에서 41%인데 왜 그러면은 그 이재명을 부정평가하느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느냐 물어보면은 가장 많은 게 무슨 좌파 아니 뭐 이런 게 아니고 A그룹 B그룹 이게 아니고 15%의 응답자가 경제, 민생, 고환율 이거 참 문제 있다. 바로 민생이죠. 물가. 정책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이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실한 부동산 정책 10%, 6.3 부실 부정선거 10%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가, 부동산, 이 선관위 사태 이런 거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9%가 도덕성 및 본인의 재판 회피,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지금 이재명 하는 이재명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국민의 목소리죠.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 7%. 그래서 결국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한다는 이것 때문에 부정평가가 16% 전부 다. 그 전체 부정평가 중에서 그 16% 정도는 이재명 왜 자기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해?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응답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 중도층을 중심으로 빠지고 그리고 진보층 안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거죠. 보수에서 어느 정도 뭐 기대를 걸었다가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빠지는 거지. 이재명이 실정을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 재판 없애는 데만 집중을 하느라고 다른 국정 운영을 잘 하지 못해서 빠지는 거다. 이게 지금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데 김어준 씨는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김어준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좌파에서 스피커들이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갤럽 조사를 보여드렸으니까는 이번 주 여론조사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한 게 있습니다. 뭐 어디냐 하면은 에이스 리서치하고 국민 리서치 컨설팅 그룹이 매주 금요일에 국민 여론 동향을 분석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6월 4주차 종합 분석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재명 지지율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된 겁니다. 국정수행 지지도 동향인데 6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 종합 분석을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가 여기저기 막 나오니까는 혼돈이 되는데 저기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거 CATI가 바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갤럽, 오늘 나온 갤럽이죠. 그거 한 개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긍정이 51%, 부정이 41%. 그래서 여기서는 여전히 긍정이 10%포인트가 많다. 근데 그 아래 ARS는 6개가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ARS는 다 종합을 해보니까 평균을 내보니까는 긍정이 46.6, 부정이 49.5. 이제 50 넘은 데도 있는데 평균을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정이 2.9%포인트 많아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 전화 면접하고 ARS 합한 것을 보니까 47.2 대 48.3. 부정평가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1.1%포인트가 더 많다.
데드크로스가 다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이 갤럽까지 다 합해도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그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 요인은 경제, 민생, 고환율, 부동산, 선관위, 재판 회피. 근데 지금 좌파에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보고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재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이제 평균 47.2%가 나왔죠. 전화 면접까지 다 합해서 47.2%가 나왔는데 평균 대선 득표율, 이재명의 대선 득표율이 49.4%니까 약 2.2%포인트가 낮다. 그러니까는 2.2%포인트 까먹어버렸다. 자기 찍은 사람들도 이제 1년 만에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 그동안은 무슨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뭐 또 코스피 뛰고 막 몇 가지가 있으니까는 이게 실체액이 막 가려지면서 득표율, 대선 득표율보다 기대를 하는 국민까지 합해서 훨씬 높게 나왔지만 이게 쭉쭉쭉쭉 빠지다가 대선 때 이재명 찍은 사람들도 지지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김어준이 오늘 이렇게 이재명 지지율이 이 최저치로 나오고 대선 득표를 까먹었다 이런 분석이 나온 날인데 오늘 본인 유튜브에서 또 이재명을 맹공격을 합니다. 그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뭐 계속 전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 계속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짜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 선관위 사태 뭐 이런 거 이재명 공소 취소, 물가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코어 지지층이 다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코어라는 것은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A그룹이 빠져나왔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문을 쳐내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로 채우면 외연이 확장될 것이라 믿는 셈법이 있는 것 같아. 이재명이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친문 치내고 이재명 해서 새로 채우면은 뭐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기본 산수가 안 되는 셈법이다. 40%를 쳐내고, 그러니까 40%라는 게 그 전에 갤럽에서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했을 때 노무현이 31, 문재인이 9 나와서 이제 둘 합하면 40%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코어 지지층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 40%를 쳐내고 어디서 그만큼을 채운다는 말이냐. 이렇게 막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려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바지 사장이 그는 대주주를 쳐내고 자기들이 대주주 하려고 하니까는 그 역풍을 맞는 것 아니냐. 대주주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그 진보층 국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전당대회 앞두고 A그룹 권리당원들, 이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유시민도 이재명 저격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유시민이 그러니까 그제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이재명에 대해서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다수배이다라는 데서 쏟아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이 좌파 진영 안에서 확 돌면서 긴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까지 했을까? 그런데 그게 오늘 제가 공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는 밤 10시에 공개가 되네요. 아직 공개 안 됐습니다. 공개 안 됐는데 대충 이제 그 내용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생결단입니다. 좌파 진영 안에서 사생결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서울경제신문 보도 내용으로 어떤 일이 좌파 진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 유시민도 이재명 저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 전당대회 앞두고 친여 유튜버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저 세 사람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이 좌파 유튜버들끼리 극자 유튜버죠. 극자파. 뭐 거구 하는데 왜 극자라는 말은 안 쓰는지 저는 항상 불만입니다. 저기는 완전히 극자 유튜버들이죠. 김어준 유튜버니 뭐 김용민 유튜버니 이런 것들. 자, 일단 유시민이
지금 밤 10시에 방송이 되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전원을 종합을 하면은 유시민이 김어준 방송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자기 마음에 드는 당대표를 지지하면 안 된다. 근데 말이 이거보다 훨씬 거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직도 이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평론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이재명하고 한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민주당 당권 경쟁에 스피커로 다시 참전을 해서 정청래 지원 사격에 나서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오늘 10시에 공개되는 여기에서는 이재명과 지지자들의 가는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당청 엇박자 원인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감이 과잉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자신감 너무 이거 넘치는데 주제를 좀 알아야지. 무슨 뉴 이재명이야. 그냥 바지 사장이지. 그래서 마치 좌파를 완전히 접수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큰 코 다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친명 쪽에 극좌파 유튜버들도 있죠. 거기서 또 막 나서면서 완전히 자기들끼리 멸칭까지 막 쓰고 있죠. 무슨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조국 해서 문조 털레유 하고 여기는 한강 새똥 어쩌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도 그때부터 새로운 내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서울경제신문도 이렇게 씁니다. 이 과정에서 자극적 멸칭적 발언이 쏟아지는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민망한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선명성이라는 것은 자기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온갖 용어들을 쓴다는 거죠. 이동형 TV를 운영하는 이동형 씨는 김어준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고 하니까 흔들리는 게 어떻게 코어 지지층이냐. 코어 지지층이면 안 흔들려야지. 콘크리트 지지층처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완전히 사생결단식의 논쟁을 벌이고 있고 또 친명 쪽의 김용민 과거에 콘돌리자 라이사 미국 국무장관에게 이상한 말을 했던 그 김용민은 이 김어준을 겨냥해서 이제 대놓고 사기를 친다. 사기 친다. 코어 지지층 이런 이야기 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돌아올 수 없는 서로 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좌파의 내전을 계속 좌파의 내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재명의 지지율은 지금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내전이 하면서 거기에 실망한 국민들이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자기 죄나 없애려고 하고 하니까는 거기다가 내전이 벌어지니까는 실망을 해서 쭉 떠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8월 17일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권의 운명뿐이 아니고 우리 전국도 큰 변화를 맞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는 현재까지는 저 세 사람 중에 아마 김민석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재명이 정권을 가지고 완전히 힘을 실어주죠.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면서도 완전히 정청래는 선거 다 망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김민석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내각보다 1년 동안 훌륭한 성과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송영길이 페이스메이커로 뛰어듭니다. 송영길은 나중에 김민석하고 합칠 겁니다. 송영길이 왜 뛰어드느냐. 호남 사람이어서 호남표가 있죠. 그래서 호남표를 모아서 지금 강주 전남에 이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이 33%가 있습니다. 아주 좌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을 페이스메이커, 김민석을 페이스메이커로 띄우는 이런 상황이어서 정청래가 지금 협공을 당하는 상태죠. 그래서 초반 분위기는 김민석에게 기울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 김민석이 26, 정청래가 19, 송영길이 13 이렇게 나타났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이 아마 저희가 대의원 권리당 합해서 70%고 여론조사가 30% 그럴 텐데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김민석이 45% 그래서 정청래 24%를 압도하고 있다. 지금 많은 그 우파 사람들은 사실상 정청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가 정청래 응원하는 일도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야지 이재명을 좌파 안에서 견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김민석이 되면은 나중에 또 김민석 그 스타일로 보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 손에 뭐 피 묻혀가면서 공소 취소 안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정청래가 하면은 거기 이제 확실해지니까는 정청래를 응원을 하는 이 우파 쪽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김민석이 앞서가고 있다. 자, 그래도 이 끝나면은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고 끝나도 좌파의 내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